시계는 오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근무의 마지막 30분이었고 나는 그저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튀김 요리를 하고 계산하는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주방은 이미 닫혀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났고 레스토랑은 고요했다. 우리 셋만 남아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 있었고 리사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마크는 주방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자동문이 열리는 금속 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다. 밤늦은 시간에는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소리였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어두운 실루엣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후드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 하나가 온 것 같아 다소 짜증이 났다. 그는 빈 카운터로 다가왔다. 나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짜증을 참으며 공손한 말투로 그를 맞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과 어두운 무언가가 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내 몸이 즉시 긴장했다. 나는 그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며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재킷 안으로 들어갔고 금속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그것은 무기였고 그는 그것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나는 죽음의 냉기를 느끼며 숨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금고를 비워 그는 건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투명한 작은 가방을 꺼내 카운터에 던졌다.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내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내 머릿속은 너무 빨리 돌아갔고 생각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우리를 쏠까? 리사는 이 상황을 눈치챘을까? 마크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 남자는 총에 총신으로 금고를 쾅 하고 쳤고 나는 그제서야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다. 안 돼! 그는 소리쳤고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공포의 칼날이 찌르는 것을 느꼈다. 내 손가락은 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금고를 열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허둥대고 있었다. 금고가 열릴 때 나는 죽음의 종소리 같은 벨소리를 들었다. 내 손은 떨리며 지폐를 하나씩 꺼내 가방에 집어넣었다. 절망적으로 도움을 찾으려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았을 때 그녀를 보았다. 리사는 레스토랑 뒤쪽에서 걸레를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었고 눈은 커다랗게 뜨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초가 지나갈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나는 등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숨쉬는 것도 버거웠다. 그 남자는 여전히 총을 든 채 무표정으로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작업을 마치고 가방을 그에게 밀어넣으며 제발 이걸로 충분하기를 기도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는 경고하며 가방을 재킷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돌아섰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를 더 소름 돋게 한 작은 디테일이었다. 그의 청바지 뒷주머니에는 검은색과 흰색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이 튀어나와 있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 깊게 남았다. 그 남자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자리에 무겁고 응축된 분위기를 남겼다. 내 다리가 너무 떨려서 카운터를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괜찮아? 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마치 그가 내 주위의 공기를 어둡게 물들인 것처럼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레스토랑 전체가 왜곡된 그림자로 가득 차 모퉁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리사가 뒤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내가 혼자 남게 되었다. 뒤따라오는 정적은 더 끔찍했다. 마치 누군가가 테이블 사이에 숨어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조명에서 나는 윙윙거림, 모든 것이 속삭임처럼 들렸다. 마치 공포가 이 장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바라보며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어쩌지? 나는 생각했다. 그가 사실 떠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그 전화기, 그 지긋지긋한 전화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찰이 불려왔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남자는 후드를 입고 있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검은색과 흰색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을 발견했다. 검은색과 흰색 케이스의 아이폰은 브라운을 추적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다. 브라운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추적되어 체포되었다. 이 실제 사건은 2024년 4월 30일 오후 10시 43분경 록퍼드 경찰에 의해 체포된 42세의 네이선 브라운이라는 남자를 포함하고 있다. 2024년 4월 30일 오후 10시 43분경 한 포프아이스 레스토랑에서 5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포프아이스의 직원들은 이후 브라운으로 신원이 확인된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레스토랑을 강도질하며 계산대의 돈을 연한 색 가방에 비우도록 강요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도보로 도주했지만 경찰 K9 유닛에 의해 어빙 애비뉴에서 추적되었다. 그곳에서 브라운과 연결된 아이폰을 발견했다. 감시 영상은 증인의 도움으로 용의자의 행동과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5월 5일 경찰은 브라운이 운전하던 GMC 유콘을 추적했고 이후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강도 사건 당일 밤 가방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5번 매너에서 확인했다. 브라운은 현재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는 포프아이스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벌기에는 충분하다. 나는 어려운 손님들을 많이 겪었다. 패스트푸드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라진 비스킷, 식은 감자튀김, 잘못된 사이드 메뉴, 늘 똑같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모든 것은 평소와 같은 교대 근무로 시작되었다. 오후 8시가 조금 지나서였고 우리는 2시간 후면 마감이었다. 나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나눠주며 저녁 시간에 혼잡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화가 나 있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할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녀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두운 눈빛, 초조하게 움직이는 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 그녀는 평범한 손님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약 20분 후에 돌아와 가방을 카운터에 내던지기 전까지는 이 음식값을 다 지불했는데 너희가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그녀는 레스토랑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항상 그렇듯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며 이미 무슨 상황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 하나가 빠져 있었다. 작은 실수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려 하지 않았다. 내가 상품을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카운터 위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너희가 이걸 장난으로 생각해? 내가 너희랑 장난이라도 하는 줄 알아? 그녀의 눈은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고 무언가를 고함치거나 부술지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였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고객님, 제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이상하고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시했다. 고쳐! 그녀는 이를 악문 채 속삭였다. 고칠 거지?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는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집중하려 애쓰며 그녀가 빠뜨린 감자튀김과 너겟을 꺼냈지만 그녀가 걸어 다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 방식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내 직감이 깊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신선한 음식을 그녀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으려 했고 일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음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재킷 소매 아래 손에 살짝 비치는 반짝이는 것. 칼이었다. 내 목이 조여오는 듯했다. 나는 화난 손님들을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비정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카운터에서 물러섰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보고 있기를 바랐지만
레스토랑은 바빴고 모두들 자기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칼날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내가 바보 같아 보이니?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내가 그냥 이걸 받아들고 나갈 줄 알아? 응?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를 돌아 주방 안으로 들어와 칼을 나에게 겨누었다.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내놓지 않으면 너를 이 치킨처럼 해체해버릴 거야. 내 숨이 멈췄다. 레스토랑이 갑자기 훨씬 작아진 것 같았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땀이 나는 손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탈출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다. 제발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속삭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드러내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크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는 사냥감과 놀고 있는 포식자처럼 드러났다. 아니야, 해야만 해. 그녀는 칼을 들어 내 가슴을 겨누었다. 날 건드린 사람은 아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내 심장은 귀에서 울릴 정도로 뛰고 있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밖에서 깜박이는 불빛이 보였다. 경찰차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가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녀는 칼을 들고 이를 드러낸 채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숙여 피했다. 그녀는 카운터에 부딪혀 휘청거렸다. 그녀가 회복하기도 전에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총이 겨눠졌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레스토랑이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경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체포되어 끌려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면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의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게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포프 아이스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 비샤 워커라는 여성이 웨스트레이크 휴스턴 파크웨이에 위치한 포프 아이스 매장에서 잘못된 주문으로 인해 폭행을 유발한 폭력 사건 이후 체포되었다. 그녀는 칼을 들고 매니저를 위협했다. 경찰은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비샤를 체포했다. 그녀는 이후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의 보석금은 카운티 14번 법원에서 $100로 책정되었다. 저녁 시간에 포프 아이스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으며 공기는 튀긴 치킨 냄새와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처리하며 바쁜 저녁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한 손님이 점점 더 화를 내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이름은 게럿으로 자주 오는 단골이며 항상 좋아하는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20살의 에릭 찰스는 손님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대학생인 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사람들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도 항상 침착했다. 그래서 에릭이 그 손님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다른 평범한 밤이었다. 처음에는 낮은 소리로 화난 중얼거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커졌다.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매운 치킨을 원한다고 했잖아.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여기 오는데 이렇게 대접할 거야? 진정하세요. 줄 뒤쪽에 있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다. 그냥 치킨일 뿐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게럿의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쳐다본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뭐야 웃기냐고 생각해? 너희가 다 나를 비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여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너희는 내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거야. 내 돈 돌려줘. 갑자기 그는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쳤다. 컵들이 덜컹거렸고 손님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지금 당장 내 돈 줘. 그는 소리쳤다. 손님 실수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이걸 기다리게 하고 형편없는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고. 내 돈 돌려줘. 여기 있습니다, 손님. 다시 한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화를 낸다.
주문을 틀리거나 기다리게 하면 갑자기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곤 한다. 에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다. 여기 환불입니다, 손님.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장난 같아 보여. 내가 몇 푼으로 달래질 멍청이라도 되는 줄 알아? 손님, 이럴 필요 없습니다. 환불은 해드렸습니다. 그냥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상황이 나빠질 것을 직감했다. 에릭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 징후를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뻗어 총을 꺼냈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내게 번졌다. 이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다. 에릭, 물러서! 내가 소리쳤지만 게럿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장난 같아 보여? 내가 너희랑 장난이라도 하는 줄 알아? 그 혼란의 순간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다. 매니저가 앞으로 나서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게럿,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게럿은 방아쇠를 당기며 자신이 무시당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소리쳤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숨을 쉴 때마다 마치 폭발까지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일이 벌어졌다. 큰 총성이 울렸다. 나는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다. 내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었고 귀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레스토랑의 정적이 감돌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숨도 쉴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에릭을 보았다. 나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내 손에 묻은 피가 그게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버텨, 에릭. 도움이 오고 있어.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몇 분 후 경찰이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착했다. 사건의 여파는 비현실적이었다. 손님들은 밖에서 서로 몸을 기대며 모여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에릭을 붙들고 앉아 있으며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에게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실수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로 치달으며 삶이 산산조각났다. 사소한 일이 어떻게 이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달으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분노가 얼마나 빠르게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와 깜박이는 불빛과 혼란스러운 현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소한 일로 자신을 잃을 수 있을까? 그날 밤은 내게 영원히 남아 평범했던 치킨 주문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억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12월 6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 포프 아이스 레스토랑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드라이브스루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 간의 잘못된 주문으로 시작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고객인 31세의 게럿은 잘못된 음식을 받았을 때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의 좌절감은 환불을 요구하는 격렬한 대치로 이어졌다. 게럿은 차에서 내린 뒤 드라이브스루 창구로 다가갔다. 언쟁 도중 게럿은 권총을 꺼내 포프아이스에서 일하던 직원, 20세의 대학생이자 파트타임 직원이었던 에릭 찰스를 향해 여러 발을 발포했다. 에릭 찰스는 총에 맞아 가슴과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다. 총격 이후 현장은 직원들과 손님들의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게럿은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나중에 체포되었다. 안타깝게도 응급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릭 찰스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총격 이후 현장은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공포에 빠지며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게럿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안타깝게도 응급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릭 찰스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게럿은 그의 행동에 대해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